여러분들 얼굴이 좋습니다. 어젯밤에 뭐 좋은 일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특강 저게 어떤 거냐면 1회부터 10회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한꺼번에 같이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공부를 하시면서도 물론 교재에 보면 기출 문제가 나와 있지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것인가가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항상 저희들이 특강을 7월이나 8월에 했었는데 6월로 당긴 이유는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좋다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게끔 하려고 6월 달로 당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기출문제 특강이 뭐냐 하고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자, 오늘은 이업 전에 보강할 때 하다가 만 거, 품목별 인수제한 사항에 있어서 생산비 보장 받장물의 인수제한 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생산비 보장 받장물은 거의 모두가 보험가입 금액이 페이지 63페이지 생산비 보장 받장물은 최저 보험가입 금액이 대부분 100만 원인 것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100만 원이 아닌 것이 있었죠. 100만 원이 아닌 것이 어떤 게 있었어요? 200만 원짜리가 고추 브로콜리, 다음에 50만 원짜리가 하나 있었죠. 50만 원짜리는 메밀, 200만 원짜리는 고추하고 브로콜리다. 자, 그리고 다른 작물과 거의 비슷해요. 보험계약 시 피해가 확인된 농지, 여러 품목이 혼식된 농지, 하천부지나 상습, 침수 지역에 소재한 농지,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농지, 시설 재배 농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농지. 자, 그런데 전환지하고 간척지가 있어요. 전환지는 개간이나 복토를 통해서 농지로 변경된 게 전환지. 간척지는 바다를 막아서 농지로 만든 게 간척지죠. 그래서 자, 전환지, 간척지 얘들은 일단 논작물인 벼, 밀, 보리, 귀리는 전환 3년, 간척 5년 이내의 농지에서는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일단 논작물은 전부입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밭작물 중에서 시금치, 메밀, 배추 품목. 배추는 봄배추, 가을배추, 월동배추, 고랭지배추 다 똑같아요. 이 품목들은 전환 3년, 간척 5년 이내의 농지에서는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생산비 보장 맞작물 중에서 시금치, 메밀, 배추는 마찬가지 전환 3년, 간척 5년 된 5년 이내의 농지에는 보험인수가 제한된다. 가끔 보면 뭐 농작물이나 시금치, 메밀, 배추가 아닌 품목에 인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고 묻는 데서 뭐 4년 전에 간척된 농지다 하는 식에 나오는데 간척된 농지가 인수제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 자, 그리고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당연히 인수가 제한되겠죠. 자, 고춥니다. 이런 공통사항 이외에
고추만 갖는 인수 제한 사항입니다. 자, 노지 재배, 터널 재배 이외의 재배 작정으로 재배하는 농지는 인수가 안 되고, 비닐 멀칭이 되어 있지 않은 농지, 그리고 직파한 농지.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본래 같은 농지 내에 재배 방법이 동일하지 않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어. 단 동일하지 않지만 경작자가 나는 보장 생산비가 낮은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하겠다 하고 보험 신청을 하면 그때는 인수가 가능하다. 자, 또 마찬가지 동일 농지 내에 제식일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인수가 안 됩니다. 고추의 제식일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 그리고 고추 농사를 크게 짓다 보면 한 농지에 고추를 다 심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농지 안에 여기는 4월 20일 날 심고, 여기는 5월 10일 날 심고, 여기는 5월 15일 날 심었다. 제식일자가 전부 다르면 원칙은 가입할 수 없지만 경작자가 나는 정식이 완료된 날짜로 보험에 가입하겠다. 그러면 또 받아준다는 거.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는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에 고추 정식 6개월 이내에 인삼을 재배했던 농지는 인수가 제한됩니다. 자, 그리고 풋고추 형태로 판매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농지는 인수가 제한된다. 자, 브로콜리는 목초지, 목야지 등 지목이 목인 농지 한번 보시면 되고, 당근은 품종이 미니 당근, 적은 당근, 그래서 배위 당근이라든가 민용이라든가 파맥스 같은 미니 당근 품목들은 인수가 제한된다 하는 것도 있고요. 자, 시금치 최근 3년 연속 침수 피해를 입은 농지. 어차피 최근 3년 연속 침수 피해를 입은 농지는 무슨 농지예요? 상습 침수 지역. 상습 침수 지역은 안 된다고 공통사항에 빼놓고 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일단 3년 연속 침수 피해를 입은 농지는 어떤 농지든 마찬가지. 자, 오염 및 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서 복구가 안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농업용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서 수용 예정 농지로 되어 있는 농지는 안 되고, 자, 메밀도 마찬가지인데 춘파 재배 방식으로 본파종을 실시한 농지는 안 된다. 자, 여러분들 조금 이따 논작물에서 나오겠지만 춘파 재배 방식으로 본파종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논작물에 3개 있죠. 밀, 보리, 귀리, 다음에 메밀까지도 춘파 재배 방식은 인수 가능 품종이 아니다는 것. 자, 다음에 배추 품목입니다. 고랭지 배추, 월동 배추, 가을 배추, 봄 배추. 얘들은 다 똑같은데 일단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 조심하실 것 아까쯤에 아까 시금치 메밀, 외추 이 3가지 품목은 전환 3년, 간척 5년 제한받는다는 것. 자, 고랭지 무도 마찬가지, 월동 무도 특별하게 고민하실 것도 없고, 가을 무도 마찬가지. 자, 쪽파는 띠쪽파, 종구용으로 재배하는 농지는 인수가 제한된다. 얘는 여러분들 같은 의미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농작물은 인수가 제한되잖아요. 근데 종구용,
시초파로 사용하려고 재배하는 농지는 당연히 인수가 제한되는 거. 자, 단호박은 미니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지는 인수가 제한된다. 자, 다음에 논작물입니다. 논작물이라 그러면 자, 벼밀 보리기리 조사료용 벼가 여기에 해당되죠. 자, 논작물에 공통적으로 인수 제한 사항 보험 가입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농지. 자, 그런데 50만 원짜리가 벼, 밀, 보리, 기리 플러스 메밀까지 있었죠. 그렇지만 조사료용 벼는 보험 가입 금액으로 인수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한다 그래서 면적으로 재배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조사료용 벼는 인수가 제한됩니다. 자, 하천부지에 소재한 농지. 자, 최근 3년 연속 침수 피해를 입은 농지. 이게 뭐라 그랬어? 상습 침수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자, 다만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 등 기상특보에 해당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상습 침수 지역이 아니다 하는 것. 자, 우리 인수제한 문제에 보면 최근 3년 연속 침수 피해를 입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해당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령되어서 침수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거기는 상습 침수 지역이 아니니까 인수가 가능하다 하는 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자, 오염 및 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복구가 안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가입 전에 농작물 피해가 확인된 농지,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농지, 보험 목적물을 수확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은 농지, 즉 최종 농지. 여러분들 시골 가다 보면 최종포라고 적어진 그런 팻말 박혀 있는 그런 논 같은 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게 아니라 종자를 받기 위해서 재배하는 최종포 농지예요. 그런 농지 등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예, 예. 그렇죠. 종자원으로 들어가니까. 최종포는, 최종포는 일단 수확하고는 상관없이 우수한 종자를 받기 위해서 재배하는 거기 때문에 수확감소 보장으로 보장을 하기는 조금 부적절하다는 이야기. 자, 농업용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돼서 수용 예정인 농지들은 안 된다. 여기 앞에 서 있으면 엄청 더워요. 이 모니터 열이. 자, 공통사항 더 있습니다. 자, 전환 3년, 간척 5년. 아까 생산기 보장과 작물에서 시금치, 메밀, 배추, 그리고 논작물은 전부 전환 3년, 간척 5년에 제한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도서지역의 경우 연료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농지는 인수가 제한된다. 그리고 밑에는 참고로 조사령 벼 품목의 경우 연료교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 재보험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축협 또는 품목농협이 소재하고 있고 손해평가인 구성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참고로 보시는 거. 자,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자, 벼 품목은
이런 공통 인수 제한 사항 외에 밭별을 재배하는 농지는 인수가 제한됩니다. 지금도 밭별 재배하는 데가 있을까요? 거의 없어. 요즘에는 못 봤어요. 옛날에는 화전민들이 그 많이 재배했던 게 밭벼거든요. 산골에서. 감수가 안 되니까.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 보호구역 내의 농지. 그렇지만 통상적인 영농 활동이 가능하면 가능하다. 자, 조사령교도 마찬가지 밭벼를 재배하는 거. 그리고 밀보리 길이는 순파재배, 순파재배 방식에 의해서 재배하는 것은 안 된다. 아까 생산비 보장 바짝물 하나 더 있었죠? 어떤 거? 순파재배 방식 안 되는 거. 마스 메밀이 있다. 그리고 겉길이는 일단 인수가 제한된다 하는 것까지. 자, 온해시설과 버섯에 대한 공통인수 제한 사항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시설 작물을 경작하지 않는 시설. 자, 작업동, 창고동 등 시설 작물 경작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시설. 자, 근데 주의할 것. 그렇지만 시설물 한동 면적의 80% 이상을 시설 작물 재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인수가 가능하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가끔 방울토마토 재배 농가 같은 단지 가면 가끔 선별장, 세척장하고 간판이 걸려 있는 데가 있어. 근데 가서 보면 농지 그 하우스 일부에다가 선별기를 놔두고 선별하고 있고 나머지는 계속 토마토를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 면적이 만약 이게 1000제곱미터인데 이 선별장이 150제곱미터고 토마토를 키우고 있는 면적이 850제곱미터다. 이러면 작물 재배 면적이 80% 이상이니까 얘는 인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선별장인데 토마토 재배 면적이 80% 이상이다. 그러면 인수가 가능하다 하고 여러분들은 답을 해야 된다고. 자, 그리고 피복제가 없거나 시설 작물 또는 버섯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시설. 자, 여러분들 농업용 시설물은 뭐하고 뭐가 합쳐져야 된다 그랬어요? 구조체와 피복제가 합쳐져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근데 피복제가 없다 그러면 피복제가 없다 그러면 얘는 농업용 시설물로 볼 수가 없는 거. 당연히 인수가 안 되고 시설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으면 인수가 안 된다. 자, 시설 작물 경작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시설은 인수가 안 됐잖아요. 똑같은 말. 자, 근데 한시적 휴경이 있어. 한시적 휴경이라는 건 그 지역의 기후 특성상 어떤 토양을 소독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잠시 쉬고 있는 경우 그때는 인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자, 목재, 죽재로 시공된 시설 그리고 비가림 시설도 안 되는 거. 자, 구조체, 피복제 등 목적물이 변형되거나 훼손된 시설,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시설, 건축 또는 공사 중인 시설, 1년 이내 철거 예정인 고정식 시설의 인수가 제한된다. 여러분들 고정식이냐 이동식이냐 뭐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전치 기간으로 이 시설이 고정식 시설이냐 이동식 시설이냐 이걸로 구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고정식은 전치 기간이 1년
이상인 시설이 고정식 시설이고 이동식은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시설이 이동식 시설이라 그랬어요. 근데 1년 이내에 철거할 예정인 고정식 시설 이러면 말이 안 맞겠죠. 그래서 얘는 인수가 안 된다. 자, 하천부지 및 상습 침수 지역에 소재한 시설은 인수가 제한된다. 자, 모든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은 하천부지나 상습 침수 지역에 소재한 농지는 인수가 제한돼요. 근데 온해시설 그리고 버섯 재배사에 한해서 특약이 있어. 특약. 어떤 특약?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재로 인한 물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지 않겠다 하고 가입자가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그때는 하천부지나 상습 침수 지역에 소재한 시설도 인수를 해준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에 가입한 농지는 보험료 산출 시 몇 프로가 할인돼요? 10%가 할인되잖아, 10%. 그래서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에 가입한 농지는 산출된 보험료의 90%를 적용한다 하고 배웠죠. 자, 그리고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다른 계약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시설은 이중 지원이기 때문에 인수가 제한됩니다. 자, 시설 작물에서 인수 제한 사항을 보겠습니다. 작물 재배 면적이 시설 면적의 50% 미만인 경우 인수가 제한된다 그랬어요. 뭔 말이냐면 시설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작물 재배 면적이 400제곱미터다. 이러면 50%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인수가 제한된다는 이야기. 그런데 백합하고 카네이션은 주의하셔야 돼. 백합하고 카네이션은 시설 면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자체 재배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인수가 제한돼요. 그래서 만약 1000제곱미터인 시설에서 시금치 400제곱미터를 재배하고 있다면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얘는 불가능해. 근데 카네이션 400제곱미터를 재배하고 있다면 얘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왜? 시설 백합하고 카네이션은 시설 면적과 아무 상관없이 자체 재배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다 하는 거. 자, 그리고 분화류에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을 재배하는 경우 분화류가 뭐예요? 화분에서 키우는 화분에서. 자, 시설 내에 제식을 하지 않고 화분에서 키우는 저런 경우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들 하원 같은 데 보면 많이 화분에다 키워서 바로바로 판매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그런 분화류들은 인수가 제한된다는 거. 자,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는 시설 작물 한 시설에서 화해류와 비화해류를 혼식 재배하는 경우도 인수가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 시설에서 400제곱미터 시금치, 300제곱미터 상추, 나머지 300제곱미터 가지를 기른다. 이랬을 때는 같은 비화해류 품목이니까 인수가 가능해요. 근데 400제곱미터에서 백합을 기르고 상추 가지를 기른다. 이랬을 때는 화해류와 비화해류가 혼식되어 있기 때문에 인수가 제한된다 하는 이야기. 자, 그리고 통상적인 재배 시기, 재배 품목, 재배 방식이 아닌 경우
시방품으로 이어가시라 그랬죠. 재배 시기, 재배 방식, 재배 품목이 아닌 경우는 인수가 제한된다. 시설 작물에서 예를 들어서 여름 재배 토마토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여름 재배 토마토를 기른다든가 이런 경우들은 인수가 제한된다. 자, 그리고 품목별 표준 생장 일수와 현재의 차이가 나는 생장 일수를 가지는 다음 품종은 제외를 했는데, 여러분들 배추, 수박, 오이, 딸기, 고추, 상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난 상추 품목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그 상추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양상추 얘는 알겠고, 프릴라이스, 버터헤드, 오버레드, 이자벨, 출제위원이면 여러분들 상추 내겠어요? 자기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니까 인수가 제한되는 배추하고 수박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추는 얼갈이, 쌈, 양배추. 이 양배추는 노지재배 품목이에요. 노지재배 품목이지 시설재배 품목이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수박도 애플수박, 미니수박, 복수박은 인수가 안 된다. 한 김에 오이는 노각이 안 되고, 딸기는 산딸기, 고추는 홍고추가 안 된다 하는 정도. 상추는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외우시고 더 이상 외울 것이 없다. 그럼 상추까지 한번. 지금 홍고추는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생장일수가 표준 생장일수하고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는 인수가 제한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 바뀌면서 이건 안 바뀌었어. 이건 빠져나가야지 정상이야. 홍고추가 시설작물로 들어왔으니까. 근데 아직은 들어있어요. 자, 다음에 버섯입니다. 버섯은 한꺼번에 정리하시게요. 버섯이 인수 가능한 버섯은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어떤 거? 표고, 느타리, 새송이, 양송이 네 가지예요. 근데 얘들도 재배 방식에 따라서 인수가 되고 안 되고 한다 그랬죠. 표고버섯은 원목 재배, 톱밥, 배지 재배 방법으로만 재배하는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느타리 버섯은 균상 재배, 병 재배 방법으로만 재배하는 거. 자, 새송이 버섯은 병 재배, 양송이 버섯은 균상 재배 방법으로만 재배하는 게 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표고버섯은 원목 재배, 톱밥, 배지 재배 이외의 재배 방법으로 재배하는 표고버섯은 인수가 제한되고, 느타리버섯은 균상재배, 병재배 이외의 방법으로 재배하는 느타리버섯은 인수가 제한되고, 새송이버섯은 병재배 이외의 방법으로 재배하는 새송이버섯은 인수가 제한되고, 양송이버섯은 균상재배 이외의 방법으로 재배하는 경우에 인수가 제한된다. 자, 근데 표고버섯에서 원목 5년차 이상의 표고버섯, 원목 재배인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표고버섯 원목 재배 보셨어요? 통나무에 그 드릴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종균을 접종해서 키우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합니까? 나무 망치로 통나무를 때리고 다녀. 뭐 때문에? 종균 깨어나라고. 그리고 또 물려요. 근데 그 망치로 5년간 얻어맞고 5년간 물먹은 나무가 5년이 지나면 기능이 거의 쇠하겠지. 그래서 원목
5년 차 이상에는 인수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4년까지 키우고 다시 새 원목에다가 종균을 접종해서 키워라 하는 이야기. 자, 그리고 나머지는 표고, 느타리, 새송이, 양송이 다 똑같아.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자, 기타 인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은 인수가 제한된다. 자, 여기까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규정하는 인수 제한 품목별 인수 제한 항목입니다. 자, 인수 제한 항목은 작년에는 마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15점짜리 문제에 5점짜리로 공통적인 인수 제한 사항을 제외한 마늘에 인수 제한 항목을 적어라 하고 나왔지만 그렇게 문제는 많이 나오지 않고 이 인수 제한 사항을 적절히 섞어놓고 이 농지가 인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고 묻는 문제가 주종이에요. 여러분들은 인수 제한 사항에서 어떤 것은 인수가 안 된다 그랬으니까 얘는 인수가 제한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면 문제를 푸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에 특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먼저 적과전에서는 가입하는 특약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입하는 특약, 나무손해보장 특약, 부보장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거? 가을동상의 부보장, 일소피의 부보장, 한정보장 특약 하나 있죠? 어떤 거? 저가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별약관이 있다 그랬어. 자, 일단 저가전 종합위험 보장 과수 가입 가능 특약. 자, 먼저 나무 손해보장 특약이 있다 그랬어요. 얘는 종합위험인데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나무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해주는 특약이고, 자, 저가 종료 이전 5종위험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약은 뭐라 그랬어요? 이 특약에 가입하면 저가 종료 전에 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로 인한 손해만 보장받고 나머지는 보장받지 않는 특약이 한정보장 특약이라 그랬고, 저가 종료 이후 가을 동상해 부보장 특약은 뭐라 그랬어요? 가을 동상해가 보상하는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본 특약 가입 시 가을 동상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지 않는다 하는 특약. 일소피해 부보장은 마찬가지 일소피해가 보상하는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본 특약 가입 시 일소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지 않는다 하는 특약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 교재 볼게요. 나오구만요. 자, 일단 과수상품에서 나무 손해보장 특약에 가입이 안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호대에 갔더니 오복밤이 많더라. 그리고 새로 들어온 부불. 그래서 호두, 배추, 오디, 오미자, 복분자, 밤, 두릅, 블루베리는
나무 손해보장 특약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면 나무 손해보장 특약에 가입이 가능한 것들만 체크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 특약에는 세 가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그랬어. 어떤 거? 포도, 복숭아, 감귤 중에 망감류. 자, 과실손해 추가보장 특약은 얘는 한 개밖에 없다 그랬죠? 어떤 거? 감귤, 온주밀감류. 자, 조수의 부보장 특약은 뭐만 가입이 가능해요? 포도만 가입이 가능하다. 자, 수확 개시 이후 동상의 보장 특약은 감귤, 온주밀감, 감귤, 온주밀감류만 수확 개시 이후 동상의 보장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자, 수확 개시 이후 온주밀감의 동상의 보장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12월 2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라 그랬어. 자, 근데 감귤 망감류의 보험기간은 언제까지예요?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망감류는 그러니까 망감류는 수확 개시 이후 동상의 보장이 안 들어도 망감류는 영하 3도씨 이하로 몇 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지속되면 그 동상으로 인한 손해로 보장을 해줘요. 하지만 온주밀감은 12월 21일 날 보장기간이 끝나버려. 아니 12월 20일 날. 그래서 이 동상 수확 개시 이후 동상의 보장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12월 21일부터 동상으로 인한 손해로 보장을 못 받아요. 그래서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게 수확 개시 이후 동상의 보장 특약에 가입해야지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어떤 거? 감귤, 온주밀감류다. 자, 비가림 시설 화재 위험 보장 특약은 뭡니까? 비가림 시설 화재로 인한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받는 건 비가림 시설하고 온해시설, 농업용 시설만 있다 그랬어. 자, 그래서 비가림 시설 화재 위험 보장은 비가림 품목인 참대포, 참다래, 대추, 포도 품목만 해당된다. 자, 수확기 부보장 특약. 얘는 하나만 해당되죠. 어떤 거? 복분자. 복분자의 수확기는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밖에 안 되고 또 보장받는 손해도 태풍, 강풍, 우박 두 가지만 보장받기 때문에 계약자들한테 불만이 많다고. 보장기간도 20일밖에 안 되고 그 20일 동안에 태풍이나 우박 같은 게 우리나라 기후 환경상 별로 없어. 그래서 나는 그냥 보장 안 받을란다. 그래서 생긴 게 수확기 부보장 특약이라 그랬어. 자, 다음에 농작물 부보장이 있어요. 얘는 비가림 과수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작물 부보장 특약이라는 건 이 특약에 가입하면 비가림 시설에 대한 손해만 보장받고 농작물에 대한 손해는 보장받지 않는다 하는 거. 자, 비가림 시설 부보장은 거꾸로 바뀌어 있죠. 이 특약에 가입하게 되면 비가림 시설에 대한 손해는 보상받지 않고 농작물에 대한 손해만 보상받는다 하는 거. 자, 이런 류의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무 손해보장 열에서 동그라미 개수를 갈매기 개수를 쓰시오. 몇 개냐. 또는 뭐 자두 행해서 갈매기 개수를 쓰시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각 품목별로 가입 가능한 특약들을 동그라미 먼저 쳐놓고 가는 게 더 쉽겠지.
자, 다음에 논작물입니다. 논작물에서 특약에 가입하는 건 벼만 가입 가능해요. 벼. 벼는 병해충 특약하고 두 가지가 있어. 한 개 더. 어떤 거? 이양직파 불능 부보장 특별약관. 이양직파 불능 보장은 뭐예요? 보상하는 제외로 농지 전체를 이양직파하지 못한 경우에 보장을 해주는 특약이잖아. 근데 얘에 가입하지 않겠다 하고 얘에 보장받지 않겠다는 특약도 있고. 자, 다음에 보통약관에서 보장받는 거 편은 많다 그랬죠. 이양직파 불능 보장, 제2양 재직파 보장, 수확 감소 보장, 수확 불능 보장, 다음에 경작 불능 보장. 이렇게 많아. 근데 조사료용변은 경작 불능 보장만 보장받고 밀, 보리, 기리는 수확 감소, 경작 불능, 수확 감소, 경작 불능만 보장받는다 그랬죠. 자, 다음에 밭작물입니다. 밭작물도 좀 길죠. 자, 병충해 보장, 경작불능 보장, 재정식 보장, 재파종 보장, 조기파종 보장, 해가림 시설, 제조달가액 특약이 올해 새로 생겼어요. 자, 마늘은 병충해 보장 받습니까? 안 받죠. 대신 마늘은 그냥 정리해버리게. 자, 수확감소 보장 밭작물에서 경작불능 보장 못 받는 게 뭐죠? 하나, 경작불능 보장이 안 된다 그랬잖아. 생산비 보장 밭작물에서 경작불능 보장 못 받는 게 뭐죠? 고추 브로콜리. 다음에 작물 특정 및 시설 종합위험 보장은 경작불능 보장이 안 된다 그랬죠. 그것 빼놓고 나머지는 다 경작불능 보장이 된다. 자, 병충해 보장은 되는 거, 어떤 거? 밭작물 중에서 감자하고 고추, 감자하고 고추. 자, 재정식 보장은 수확 감소 보장 품목에서는 양배추만 되고, 다음에 생산비 보장 품목에 정식 품목은 다 재정식이 됩니다. 올해부터. 자, 재파종 보장은 수확 감소 보장 품목에서 뭐만 돼요? 수확 감소 보장 품목에서 마늘만 되지. 그리고 생산비 보장 품목에서 파종을 하는 품목은 전부 재파종이 됩니다. 자, 조기파종은 하나만 되네? 어떤 거? 마늘만. 마늘의 조기파종 보장은 어떤 품목만 돼요? 남도종 마늘만 되고. 또 지역은 어디 지역만? 제주 지역. 그래서 조기파종 보장은 제주 지역 농가에서 재배하는 남도종 마늘이 가입 가능한 특약이다. 자, 해가림 시설, 제조달가액 특약은 해가림 시설만 가능하겠죠.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놔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숫자를 세워서 적으면 된다. 자, 온해시설하고 버섯 재배사입니다. 얘는 자, 제조달 가액 보장 특별약관이 있고 화재 위험 보장 특약이 있고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이 있고 수재 위험 부보장 특약이 있고 버섯은 하나만 있다 그래서 표고버섯 확장 위험 담보 특약이 있다 그랬죠. 자, 근데 제조달 가액 보장은 시설에 대해서만 특약이 가입이 가능해요. 농업용 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버섯 재배사라든가 아니면 부대시설. 여러분들 제조달가액 특약이 뭐예요?
현재 시점에서 그 시설을 새로 다시 만드는데 들어가는 금액으로 보장을 해주는 게 제조달가액 특약이야. 그래서 당연히 시설만 되겠죠. 자, 화재 위험 보장 특약은 시설 작물, 버섯 작물까지 전부 다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은 얘가 어떤 거예요? 우리 집에 불나서 다른 집으로 불이 옮겨 붙어서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배상을 해야 돼. 책임이 있을 때 그걸 보장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불나서 옮겨 붙을 수 있는 건 시설이 불났을 때 옆동으로 옮겨 붙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설에만 해당되는가. 자, 수재위험 부보장 특별약관은 전체가 해당됩니다. 수재위험 부보장 특별약관은. 자, 그리고 표고버섯 확장위험 담보 특별약관은 표고버섯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조금 이따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핵심 문제부터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